안녕하세요. 아, 장소가 좀 좁은 것 같아요. 어, 어, 또 날씨도 좀 아직도 여전히 덥고. 음. 우리 이제 요 교재로 할 거예요. 그래서 2차 문제 위주로 할 건데 걱정이네. 장소가 좀 좁아서 문제 보면 열받을 텐데 어려가지고. 음. 그 일단 우리 과정 소개 잠깐 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내년에 이제 다 합격해야죠. 사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는 단계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지금부터 듣는 내용들은 1차 시험 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지금부터는 잘 참고 잘 견디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과정은 심화 과정이죠. 심화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 이제 세무사 1차 시험은 40문제 중에 16문제. 예, 그래서 16문제다 보니까 전 범위에 고루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 중에 40점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이제 교재통에서 실제 이제 문제 유형, 성격, 스타일 좀 살펴볼 거예요. 두 문제 출제되다 보니까 전범위 다 출제되지는 않고요. 일부 범위에서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중요한 부분에서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2차 문제다 보니까 여러 소문항으로 쪼개져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알고 보면 다양한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은 50문제 중에 10문제 상대적으로 작죠. 그러다 보니까 전범위 출제되지는 않고요. 일부 주요 범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원가관리회계 별도 과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차피 2차 시험에서는 전범위 고르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심화반은 핵심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은 주관식 문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심화반의 어떤 목적을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반은 물론 잘 들으셨겠지만 이론 부분에 있어서도 100%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론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하고 또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우리 이제 기본반에서는 예제하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근데 주관식 문제는 사실 안 풀어드렸거든. 왜냐면 좀 부담이 될까봐. 근데 혹시 이 중에는 이제 주관식 문제도 복습하신 분도 계실 거고 풀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심화반은 이제 2차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의 목적은 어차피 2차 문제이기 때문에 1차 객관식도 커버를 하고 혹시 뭐 제 바람이긴 한데 내년에 1차 합격하고 2차를 바로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흔히 동차. 동차도 가능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2차 문제는 되게 커요. 사이즈가. 거의 문제만 한 페이지 정도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전에 얘를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펜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주관식 가지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1차 객관식도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우리 바람이긴
바람, 소망, 동차를 대비해서 미리 2차 문제를 경험하는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를 활용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당연히 그 앞부분에 보면 각 주제별 이론이 요약돼 있어요. 그거 자세히 보고 2차 문제풀이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보강과 더불어 1차 객관식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2차 동차까지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는 이제 핵심 문제집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교재 좀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2차 문제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이 2차 문제가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책부터 개정된 책은 각 주제별 앞에 핵심 내용도 실어놨기 때문에 이 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복습도 하고요. 예습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다 기출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로만 실어놨는데, 그 이유가 우리 이제 원가관리회계 문제는 제가 이제 항상 많이 강조해 드렸지만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만든 문제도 뭐 잘 만들겠지만, 우리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제자들 입장에서 문장 하나하나 되게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만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답만 찾을 게 아니고요. 출제자들이 만든 문제, 문장,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좀 살펴보자. 그런 차원에서 기출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60%가 회계사 2차 기출, 세무사 2차 기출 문제고요. 한 40%가 이제 회계사 2차 문제인데, 사실 회계사 2차 문제는 사이즈가 세무사 2차에 비해서 한 1.5배, 2배 정도 돼요. 물론 뭐 점수도 그만큼 크지만 최대한 그런 문제는 배제를 하고 우리가 세무사 2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 정도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은 기출문제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구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로만 이루어져 있고 80문제로 이렇게 좀 줄여놨어요. 그래서 물론 수업 중에 다 풀어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풀어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 80문제를 압축하다 보니까 일단 주제는 다 중복되지 않게 실어놨는데,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일단 세무사 대비해서는 거의 한 90%, 100% 정도 난이도. 근데 세무사 2차 대비로는 좀 부족해요. 회계사 2차 대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사 2차 기출문제는 문제 사이즈 굉장히 길어요. 커서 최대한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난이도가 높은 건 좀 배제를 하고요. 어느 정도 세무사 2차 수준과 좀 레벨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 주제별로 핵심적인 내용도 실어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심화반의 학습 목표, 심화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먼저 각 주제별로 좀 이론을 좀 보강하자. 왜냐하면 기본반에서 열심히 배웠지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 좀 놓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좀 복습하는 차원.
그래서 각 주제별로 핵심 이론을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해보자, 그런 목적이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응용력이라고 하는 건 기본 이론이 탄탄해야 돼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장들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형식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 그래서 여러 문제도 풀어보고 싶기도 하고 응용된 문제를 풀어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건 뭐 당연한 건데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심지어는 여러 책을 다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응용된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 100% 불가능합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시험 출제는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는 회계사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학 교수님들이 저희 책을 보고 출제를 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혹시 이 중에는 우리 대학에서 원가관리회계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교재랑 좀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재보다 약간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범이 다 강의도 못해요. 시간 때문에.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대학하고 우리 학원하고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대학은 여러분들 자격시험 보라고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의 어떤 기본 구조와 논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지. 하지만 우리 학원은 어때요? 수업 목적으로 강의하는 거잖아요. 약간 다르다고, 성격이. 출제는 누가 내요? 저희가 출제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출제를 합니다. 교수님들은 어떤 베이스에서 출제를 할까요? 기본적인 이론 베이스에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본 이론이 응용이 된 거예요. 새로운 형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응용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한 문제, 많은 문제, 그거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제대로 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그래서 많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보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문제 풀어보겠지만 문장 하나하나 완전히 다 수술하게 분석을 할 거라고. 이런 단어는 무슨 의미이고 이런 문장은 왜 써 있고 이런 자료는 뭐와 연결이 돼 있고 그걸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앞부분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 배치를. 그건 제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쉬운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꼬셔야 되는데 앞에 어려운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한두 시간 듣고요. 멘붕에 빠진 분들이 계시더라고. 자, 앞부분이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쫄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별로 상중하를 써놨기 때문에 좀 보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과정 소개는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 슬라이드는 없지만 우리 교재 보면 10페이지에 세무사 2차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 시험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일단 2024년까지 자료가 있어요. 10페이지, 11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그 보시면은 그 각 주제별 출제 빈도가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이렇게 딱 봐도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중이 좀 작기는 해요. 어찌됐든 한 번씩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가늠이 될 것 같긴 해요. 참고로 보시고. 자, 1장 제조원가 흐름 이론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기본반 이후에 좀 충실히 복습을 하셨겠지만 혹시 조금 일부 내용 잊어버릴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여름은 다 잘 보내셨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은 이제 좀 박살나기도 하고 초췌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제가 처음 입문반 기본반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열애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본 게임은 가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또 하나는 내년 1차 대비해서 기타 과목의 중요성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기타 과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가을 되기 전에 객관식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집중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 번쯤은. 그렇게 해놔야 실제 객관식 수업 들어가면서 좀 자신감이 생겨요. 기타 과목을 지금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객관식반 들어가실 때 할 시간이 없어요. 기타 과목은. 왜냐하면 회계세법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타 과목을 조금 정리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보름 정도 잡아가지고요. 빡세게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그래야 객관식 때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재무회계 관리회계 차이는 뭐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1차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간단하지만 한 번쯤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 서로 차이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유형 대부분 재무회계는 옛날 정보죠. 그래서 과거 정보가 대부분이고 관리회계는 그게 아니고 대부분 미래 정보다라는 거. 자, 재무회계는 그리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요. 뭐가 필요해요? 원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원칙 하에서 재무제표라는 게 작성이 되는 거고요. 대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적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준거 기준은 없다. 준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고 자료 자체도 일정한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제조원가의 구분인데요. 일단 제조원가가 왜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중급회계, 중급회계는 이제 상기업을 가정한 회계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상기업과 제조업의 차이는 공장이니까요. 공장에서 발생된 원가들이 뭐지? 걔가 바로 제조 원가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된 총 원가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 이 세 가지가 이제 총 제조 원가인데요. 얘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추적 가능성. 재료 원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품과 직접 인과관계, 대응관계가 있다. 그거를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공통 원가를 간접 재료 원가라고 하고요. 노무 원가 같은 경우에도 직간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이외에 다른 원가들, 뭐 전기료, 수수료, 지급 수수료 등등등 다른 원가들은 구분할 수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즉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이외에도 특정 제품에만 대응되는 원가가 바로 직접 경비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제조 경비는 간접 경비라고 보지만 문제에서 별도로 이 원가는 특정 제품에만 발생하는 원가라고 제시가 된다면 그거는 직접 경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다면 총 원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 경비 안에서도 직접 경비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꼼꼼히 봐야 된다. 거기 밑에 써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조 경비는 모두 간접 경비로 간주하지만 별도로 직접 경비가 언급이 된다면 해당 원가는 직접 원가로 고려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일반적으로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구분할 수 있더라. 요거를 3분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얘네 둘을 묶어 가지고요.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 하기도 하고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묶어서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공 원가라는 표현보다 이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고. 1차 시험, 2차 시험 통틀어서. 자, 그래서 이제 제조 원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재료 원가부터 보겠습니다. 재료 원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사용분이라는 거죠. 왜 재료 원가는 사용분이 필요할까? 재료라는 건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온 거하고 사용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가는 바로 사용된 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 원가 같은 경우에는 뭘 찾아야 돼요? 사용분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찾아요? T계정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죠. T계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용분 중에 혹시 뭐가 있으면 간접 재료 원가가 있으면은 당연히 간접 재료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제조 원가 중에 재료 원가에서 주의사항은 바로 뭐예요? 이 사용분.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간접 재료 원가가 있다면 간접 재료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노무 원가하고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또 주의사항은 사용분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노무 원가와 제조 경비는 재고 자산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용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발생분을 물어봅니다. 발생분. 그러니까 물어보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 좀 어려우면. 재료 원가 같은 경우에는 구입액이라는 자료가 나와가지고 사용액 찾아봐라 이거고요. 나머지 제조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지급 자료가 나오면서 뭘 찾아야 돼요? 발생분을 찾아야 됩니다. 즉 발생분하고 뭐랑 달라요? 현금 지급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노무 원가가 얼마 발생됐어가 아니고
노무원 거 얼마 줬어 라고 표현이 된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요. 뭘로 바꿔야 돼요? 발생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분계를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T기장을 그려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요 등식을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발생분이다.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얘부터 출발하는 거죠. 현금 지급액부터. 현금 지급액부터. 그러면 제시된 현금 지급액. 제시된 현금 지급액을 나는 일단은 발생 금액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얘를. 자, 근데 현금이 지출이 안 됐지만 발생된 금액이 있더라. 그거는 가산해야 됩니다. 가산. 나는 현금 지급분만 발생 금액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보세요. 현금 지급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현금 지급한 것만 발생 금액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현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게 있더라 그 얘기예요. 당연히 비용이 넣어줘야지. 이제 그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요거다 그 얘기예요. 자, 미지급액이 증가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미지급액이 증가했다는 건 실제 비용이 발생이 됐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준 거예요. 그럼 미지급 증가는 회계 처리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일단 비용, 농업이든 기타 경비든 줘야 되거든 돈을. 대신 돈이 있다면 현금이 나가겠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지급이 생긴 거죠. 나는 현금 나간 것만 비용으로 봤는데 아니야. 현금은 안 나갔지만 추가로 비용 처리되는 게 있어. 걔가 바로 얘다 그 얘기예요. 자, 선급액 감소라는 건 뭘까? 선급액 감소. 선급이라는 건 이런 거죠. 미리 돈 준 거죠. 미리 돈을 줬어. 예를 들어서 자, 직원이 사장님 저 아직 월급 날은 안 됐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100원만 좀 갑을 해주세요. 그럼 알았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줄 거 아니에요. 그 차변에는 뭐예요? 이거 농비가 아니거든. 미리 돈 준 거거든. 회사 입장에서는 선급금이라는 자산이잖아요. 그럼 다음 달이 됐어요. 다음 달은 돈 줄 필요가 없죠. 이미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럼 다음 달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상계 처리되는 거죠. 다음 달에는 전월에 잡아놨던 성급이 떨어지고요. 뭐가 생겨요? 노무비라는 비용이 생기는 거죠. 얘가 성급 감소잖아요. 이 케이스에도 뭐예요? 돈이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 처리돼야 되는 게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나는 현금 지급액을 비용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현금이 나가지 않으면서 비용 처리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가산해줘야 되겠더라 그 얘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얘는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나는 현금 지급만 비용으로 봤어. 근데 현금이 지급됐지만은 알고 보니까 비용이 아니야. 나는 현금 지급한 걸 비용으로 봤는데 이 중에 비용 아닌 게 있대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빼줘야지. 당연히 빼줘야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요거야. 선급액 증가. 얘가 바로 뭐예요? 얘. 나는 현금 나간 걸 비용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비용이 아니네. 뭐가 생긴 거예요? 자산이 생긴 거죠.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미지급 감소도 빼준대요. 미지급 감소. 자, 미지급 감소는 어떤 거예요? 얘를 지우고요.
요렇게 미지급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 미지급 어떻게 돼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지급이 상계 처리되면서 뭘 줘야 돼요? 현금을 줘야 됩니다. 이게 미지급 감소잖아요. 결국 미지급 감소는 어떤 형태예요? 돈이 나갔어. 돈이 나갔는데 비용 때문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자, 나는 돈 나간 걸 비용으로 봤는데 얘는 돈이 나가면서 비용이 아니고 미지급 떨어낸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차감하면 된다. 얘는 뭐 당연한 거지. 소득세 공제분은 당연히 원천지수 된 거기 때문에 비용에 가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얘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혹시 좀 약간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은 뭐 얘는 당연한 거고 얘는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요것만 하나만. 현금 지급액에서 발생금액으로 전환을 할 때 현금 지급액에 더하기 뭐만? 미지급액 증가분만 기억하시라고요. 얘만.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이해되면 좋겠는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얘만 기억하라고. 얘만. 그러면 현금 지급액의 부채 증가잖아요. 부채 증가. 그럼 자산 증가는 당연히 반대 부호가 되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요거 중요한 거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죠. 얘도 자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기총 제조원가는 이 단기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단기. 단기에 총 투입된 제조원가다. 단기에 총 투입된 제조원가다. 그래서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가 되죠. 자, 이 기초정품은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은 안 돼요. 단기라고 그랬으니까 단기에 들어간 것만 단기총 제조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는 요 등식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제공품의 T계정을 그려서 찾는 게 실수를 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자,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얘도 단기예요. 단기. 자,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단기총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차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도 제공품 T계정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실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변 다 정리해 놓고요. 완성품, 이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얘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제 제품 계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역으로 제품 계정에서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다. 자,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쉽죠. 매출원가는 팔린 부분이 매출원가죠. 그래서 제품 계정에서 찾을 수가 있더라. 물론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제품 계정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매출원가는 어디로 들어가요?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로 들어가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손익계산서 자료가 제시가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 일단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되죠. 그래서 요 구조를 이용해서 매출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역으로 추정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매출 원가 나누기 매출액을 뭐라고 그러죠? 매출 원가율이라고 하고,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을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걸 다 정리하게 되면 이제 여섯 번째, 전체 제조원가 흐름 T 계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는 이 T 계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공품이에요. 제공품.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정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가 이제 명시적으로 딱딱딱 자료가 주어지면 쉬운 문제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곳에 산재한 자료 가지고요, 내가 얘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어찌됐든 원가 회계 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제공품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T 계정 보니까요,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전형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이 재료 계정하고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이죠. 사실 나머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얘는 재고자산이 있지 않거든. 근데 재료, 제공품, 제품은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자료 보실 때 요거부터 딱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요 T 계정 구조를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딱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계정이 주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다. 또 하나 살펴볼 건 재료원가 사용, 노무원가 소비, 요 중에는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간접 원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요 부분에서 간접 원가가 있다면 얘는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제조 간접 원가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바로 2번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인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 계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과 제품 양쪽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팔린 부분이 매출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내용은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하필 어려운 문제가 1번 문제 딱 있어가지고 쭉 읽어보세요. 책 있는데요. 자, 문제 읽을 때 일단은 꼼꼼히 읽어봐야 돼. 문장 하나씩.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니까요, 쫙 스캔 한번 해보세요. 계략적으로 스캔 한번 하시면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일단 가늠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두렵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해.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뭐를 읽어보면 돼요? 요구사항을 읽어보면 돼. 그래도 떨린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 쭉 읽어보시라고. 자,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
자,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좀 오세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느끼는 건 똑같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한국은 생산부와 영업부로 구분되며 생산부는 단일 공정에서 원재료 투입해서 가공 작업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 후에 영업부는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 생산부와 영업부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부에서 제품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하고 영업부에서는 판매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의미가 있지. 요거는 단일 공정에서 원재료를 투입해서 가공 작업을 거쳐 생산을 한다. 어떤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종합 원가 계산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여러분들이 2차 종합 문제를 경험해 보시는 거라고. 요런 스타일이라고. 1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주제별로 딱딱 구분이 돼 있어. 요건 뭐 개별 원가 계산, 얘는 종합 원가 계산 구분이 되어 있다면 2차 문제는 그러지 않아요. 한 문제 안에서 여러 개를 물어보다 보니까 여러 개가 다 혼합되어 있거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할 때 그냥 개별 원가 계산 단독으로 하고 각각 공부해서는 안 돼요.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제조 원가 흐름하고요. 종합 원가 계산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것들 들어가 있어요? 현금주의도 들어가 있고 원가 흐름의 가정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자료 보니까요. 재무상태표 자료가 나와 있네. 자, 원가관리회계에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주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예산이야. 현금예산이든지 이런 거. 그 이외에는 잘 안 나와. 떡하니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문제지? 일단은 모르겠어. 쭉 읽어보니까 현금 나왔네. 이게 종합예산이구나.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요구사항 보니까 종합예산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쓸데없는 자료예요. 이런 문제 있다고, 사실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당황한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1차 객관식, 2차 연습은 수업을 들어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도 풀어보시고. 이 쓸데없는 자료거든. 자, 선급금요. 얘는 약간 미심쩍긴 해. 왜? 이 성급이라고 돼 있거든. 우리 요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뭐예요? 현금 지급액을 발생지급으로 바꿀 때 관련 자산 부채로 조정하잖아요. 요건 많이 봤거든. 그런 느낌은 가져야 돼. 소모품? 얘는 잘 모르겠어. 얘는 뭐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얘는 알아야지. 뭐예요? 원재료, 제품, 제공품. 얘는 월초 재고잖아요. 얘는 알고 있어야지. 왜? 얘는 왜 필요해요? 제조원가 흐름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요 T 계정이 기본이니까 딱 그려놓고요. 얘는 써놔야 돼. 그렇죠? 요건 알아야지. 요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계장치 얘도 모르겠어. 비품 얘도 모르겠어. 대신 얘는 그래도 많이 다뤄봤어요. 기계장치 비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있구나. 미지급 정기 수수료 얘도 미지급. 이건 현금 지급액을 발생주의로 바꾸는 거구나. 자본금 이익잉여금 우리 문제에서는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저같이 좀 마음 순박한 사람의 문제가 냈다면 그러니까 얘를 물음표로 했을 거야. 이렇게 물음표. 이게 더 어렵겠구나. 얘를 또 찾으라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다. 아예 안 썼을 거야. 그냥 점점점 해서 점점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찌됐든 요 세 개는 의미 없는 자료다. 그래서 일단 요건 중요하니까요. 제가 써놨습니다. T계정, 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 써놓고요. 일단 월초 재고 다 써놨어. 월초 재고.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인데요. 100kg이에요, 100kg. 그래서 제품 계정에서 얘도 위에다 100kg을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잘 해볼게요. 자, 2번 자료하고 3번 자료가 있는데요. 요 정도 사이즈만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눈이 핑핑 돌 거야. 정리가 안 될 거라고. 이럴 때는 쪼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쪼개 볼까요? 자, 위에 있는 자료는 무슨 자료냐면 원가를 집계하는 자료. 원가 집계를 왜 할까? 원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아래의 자료가 원가 계산 자료입니다. 자, 우리 세무사 2차 기출 문제는 사이즈는 커요. 사이즈는 큰데 일반적으로 자료 자체가 절차대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게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편해. 근데 회계사 기출은 안 그래. 회계사 기출은 원가 집계와 계산이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인데요. 얘를 순서대로 주느냐 섞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라인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아직까지 세무사 2차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내지는 섞어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원가 집계 자료야. 아래는 집계된 원가를 가지고요 계산하는 내용이고. 그럼 원가 집계라는 게 뭘까? 원가 집계라는 게 얘라고요. 원가 계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하려면 요 원가들을 집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2번이 여기에 대한 자료다라고 보시면 돼. 결국에 재료가 이렇게 투입이 되겠죠. 이제 살펴볼게요. 자, 친절하잖아요. 바로 뭐부터 나왔나요? 이거부터 나왔죠. 원재료 58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현금으로 구입. 그러면 바로 뭘 그리셔야 되냐면 원재료 T계정 그리셔야 되는데요. 이미 월초 금액 집계해 놨잖아요. 근데 당월에 얼마를 매입했냐면 580만 원만큼 매입을 했대요. 그럼 총 사용 가능한 원재료는 720만 원이 되고요. 자, 사용 금액을 찾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월말을 알아야 돼. 쭉 내려와 보니까요. 여기 월말 계정 잔액 원재료가 48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8만 원이니까요. 얼마 사용한 거예요? 672만 원 사용한 거예요. 하나 찾았어요? 672만 원. 자, 이 문제는 종합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직접재료원가, 간접재료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종합원가 계산이니까. 또 하나, 가공 작업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노무원가하고 제조간접원가 별도로 구분할 필요도 없어. 사실 종합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근데 편의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재료원가는 6720,000 찾아놨고요. 나머지 노무원가하고 경비도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볼게요. 자, 금요 716만 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포인트는 현금 지급이잖아요. 현금 지급. 그러면 현금 지급, 나는 716만 원을 비용으로 볼 거야. 대신 뭘 찾아봐야 돼요? 관련 자산 부채를 찾아봐야 되죠. 자, 이제 금요와 관련된 자산 부채가 어디 있어요? 월초 재무상태표에 성급 금요 얼마 있었어요?
성급 급료가 24만 원 있었거든. 24만 원인데요. 월말에 얼마가 됐어요? 10만 원 됐잖아요. 10만 원. 그 성급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줄었으면 여기에다가 가산해야 돼, 차감해야 돼요? 가산해야죠. 얼마를 가산하면 될까요? 14만 원. 그럼 자, 농업이 발생주의 금액이 얼마냐면 73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제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본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농업이라고 안 하고 왜 급여라고 안 하고 왜 급료라고 썼을까? 급료. 애매모호하게 해준 거거든. 왜? 요 안에는 농업이하고 급여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 아마 이 문제를 출제위원이 농업이로 했다고 하면 출제 오래될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출제한 거예요. 왜냐면 밑에 보니까요. 여기 보세요. 7월 발생분 급료 80%는 생산부, 20%는 영업부에서 부담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730만 원 중에 80%가 농업비가 되고 20%가 뭐가 돼요? 판관비가 되는 거예요. 급여. 그래서 표현을 뭐로 한 거예요? 급료로 한 거다, 그 얘기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들은. 그럼 결국에 요 안에 80%는 농업비가 되고요. 요 안에 20%는 판관비가 되는 거죠. 급여가. 여기 한번 써볼까요? 그럼 농업비만 730만 원에 80% 하니까요. 584만 원이 됩니다. 584만 원. 자, 20% 판가면 나중에 쓸 거예요. 얘는 어디에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이익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되겠죠. 자, 또 볼까요? 정기 수수료 10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얘도 현금 지급했대. 현금으로 지급. 그럼 일단 나는 108만 원을 비용으로 볼 거야. 그럼 정기 수수료 관련한 자산 부채 뭐가 있었어요? 미지급 정기 수수료가 있었거든. 월 초에 얼마 있었어요? 24만 원. 월 말에 얼마? 36만 원. 12만 원 늘었어요, 줄었어요? 12만 원 늘었죠. 늘었으면 가산 차감? 그렇지, 가산. 12만 원. 그래서 요 금액 계산해 보니까요. 120만 원이 됩니다. 자, 7번 자료 보니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7월 발생 정기 수수료 이 중에 90%가 생산부래요. 10%는 영업부. 그럼 이 안에도 쪼개야 되겠네. 쪼개야 되겠네. 예. 그래서 90%는 이제 제조 경비가 되고요. 10%는 판관비가 됩니다. 그러면 120만 원에 먼저 90% 하면 얼마가 되냐면 108만 원이 돼요. 여기다가 108만 원 써놓고요. 경비 중에. 또 뭐가 있나요? 요거 안 봤네, 요거? 4번. 자,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월 40만 원.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10만 원. 그래서 이 40만 원은 생산부니까 제조 경비가 되고요. 이 1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판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 경비에 40만 원 더 넣어주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봤습니다. 7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모품은 전액 영업부에서 사용하는데 영업부. 즉 판관비네요. 제조원가 상관이 없어요. 판관비. 7월 중에 소모품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자,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요. 일단 지울게요. 자, 이제 소모품을 볼 건데요.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영업부에서 사용했다고 그랬으니까 전액 판관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소모품 티계정 한번 그려볼까? 소모품. 자, 7월 1일, 7월 31일인데요. 7월 1일 소모품 금액이 얼마 있었냐면 7월 1일 재무상태표 보니까요. 소모품이 36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7월에 구입한 금액이 150만 원. 그럼 총 사용 가능한 소모품 금액은 186만 원. 이 중에 7월 말에 소모품이 얼마 남아 있냐면 12만 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말에 12만 원 고려해 주면 얼마만큼 썼냐면 소모품을 174만 원 쓴 겁니다. 얘는 제조 원가랑 관련이 없어요. 뭐라고 가야 돼요? 판관비로 가야 돼요. 자, 이제 다 본 거네, 다 본 거야. 얘는 이제 매출이니까 손익계산서에 가야 될 항목이고요. 제조 원가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다 본 거야, 지금. 물론 이제 판관비 어디 있었나요? 여기 판관비 20%, 여기 판관비 10%, 비품 감가상각비 10만 원, 얘하고 얘랑은 합해가지고 이제 이익 계산할 때 판관비를 집어내야 돼요. 어찌됐든 원가 집계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재료 계정은 다 완성이 됐고요. 얘도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뭘 해야 될까? 원가 계산을 해야지. 자, 요 원가를 가지고요. 이제 완성품, 기말제공품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이 제품 창고로 넘어가겠죠. 됐나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까지 계산하려면 매출 원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 제품은 100kg 있었어요.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생산 수량이 와야 돼. 그 다음에 판매 수량도 와야 되겠죠. 판매 수량은 나와 있어. 몇 개 팔았다고 돼 있어요, 지금? 1000kg 팔았다고 돼 있죠. 그럼 판매 수량은 1000kg이 됩니다. 그럼 매출은 판매가액은 나와 있으니까 결정이 되고 선의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 계산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아까 정리해둔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계산까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50%한 거 50%. 여기까지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원가 계산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기본 자료 정리.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 시간은 같이 하니까 조금 이해될 수도 있는데 혼자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교재는 뭘 실어놨냐면 해답에서 문제 분석 있잖아요. 꼼꼼히 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이걸 살펴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중에 풀어드린 내용을 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5문제 풀기보다는 한 문제를 5번 보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런 구조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어. 이게 안 되면 문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너무 두렵다. 두렵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문제 보는 게 무서워. 왜? 머리가 하얗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아는 문제도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건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해석. 빨리 풀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빨리 풀 생각. 빨리 풀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자료만 정리해 놓은 거야. 이제 이 자료 가지고요. 원가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원가 계산은 자료 3분 가지고 할 거예요.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제공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얘가 바로 제조 공정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리고 항상 100% 무조건 원가 계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제공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공품에서. 됐어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어떤 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을 할 거냐면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 종합원가 계산이면 뭘 그려야 돼요? 물량 흐름들을 그려야 되죠. 물량 흐름도 바로 요거라고.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있어요? 월초 제공품이 있는 거거든. 이게 월초 제공품에 대한 자료고요. 추가로 어떤 자료가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이니까 재료원가고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가 있는 겁니다. 요 세 개를 가지고요. 이제 완성품하고 월말 제공품 원가 계산할 거야. 지우려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게 물량 흐름도에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생산부에서는 선입선출법의 원가 흐름을 가정하여 이 자료 당연히 나와야 돼. 왜 나와야 돼요? 기초 월초 정품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지. 원가 흐름의 가정이. 자, 또 하나. 친절하게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써놨네. 예. 자, 기초 저금품 수량. 이건 조금 이해해 주세요. 기초라고 하면 안 되지. 뭐로 해야 돼? 월초. 그렇죠? 모르셨어요? 지금 아셨나? 예. 요거 보고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이 출제 오류네. 나 안 풀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년 시험 봐야 돼요. 이제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대로. 실제 이렇게 문제 나오기도 하고. 자, 기초 완성도 60%. 뭐 이제 편하죠. 많이 봤던 거니까. 가공원가 완성도 여기 이상하네.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변동 발생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완성도가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문제는 재료원가 자체도 공정 초에 투입되는 게 아닌가 봐.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공원가 개념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제공품은 재료원가 완성도 60%, 가공원가 완성도 40%고요.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단기 착수 물량은 나와야 되겠죠. 자, 신규로 투입된 물량은 1000kg이래요. 편하게 해줬네. 공손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리고 기말은 400kg이라고 했으니까요. 완성품 수량 찾아낼 수 있고 기말 정품의 경우에도 재료원가와 가공원가 완성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상황, 요 원가 상황을 우리 이제 물량 자료하고 합계해 가지고요. 우리 이제 풀어봤던 물량 흐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에요. 얘가 바로 제공품이죠, 제공품. 원가 계산은 제공품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게 제공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의선출법이니까요. 월초가 먼저 진행이 되고 월말은 단기 착수 물량이 남아있는 거고요. 자, 월초 제공품 계정 보니까요. 500kg이고 재료원가 완성도는 60%, 가공원가는 40%. 자, 월초 제공품의 원가가 110만 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아예. 물론 이 110만 원 안에는 재료 원가도 있겠고 가공 원가도 있겠죠. 요 110만 원을 재료 원가, 가공 원가 구분하지 않았어요. 자, 요것만 보더라도 이 문제는 평균법으로는 못 푸는 문제예요. 평균법으로 풀려면 요 월초 제공품의 원가를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구분해 놔야 돼. 구분해 놔야 물량을 단기 착수 물량에 가산을 하고요. 월초 제공품의 각각의 원가를 당월의 각각의 원가에 가산을 해야 평균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월초 제공품의 원가가 재료 원가, 가공 원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입 선출법으로밖에 못 풀어요. 못 풀어. 단기 착수 물량이 1000kg이고요. 월말이 400kg이기 때문에 완성 물량이 1100kg이 됩니다. 자, 원가는 당월 발생한 재료 원가가 672만 원. 좀 전에 계산해 놓은 거예요. 가공 원가는 732만 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어떤 구조하고 차이점은 얘 하나밖에 없어. 재료 원가가 일정 시점에 전량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얘도 공정 전반에 걸쳐서 비례적으로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원가 계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당월 발생한 672만 원은 몇 개에 해당하는 재료 원가일까? 먼저 환산량 계산하면 되죠. 완성품의 재료 원가 환산량은 몇 개일까요? 월초가 60%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만큼만? 40%만 진행되면 되죠. 그럼 월초 제공품의 당월 재료원가 환산 수량은 200개가 되고 얘는 당월 착수 완성 물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600개 해주면 되고 이게 바로 굳이 표현을 하게 되면 완성품의 당월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자, 더하기 월말은 40%만큼 투입됐다고 그랬으니까 몇 개? 160. 그러면 675만 원을 환산량으로 나누게 되면 환산량 단가는 7,000원 나옵니다. 이렇게 답 딱 떨어지면 이제 서광이 붙일 거야. 머리에서. 야, 실수하지 않았구나. 7001.8575C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문제 넘어가야 돼요. 미련을 버리고. 자, 이제 가공원가 볼게요. 자, 월초 제공품은 추가로 얼마 진행이 돼 있어요? 60% 진행이 돼 있죠. 그러면 300개 더하기 당월 착수 물량 100%. 이게 바로 완성품의 가공원가 환산량이 되고요. 기말 제공품은 400개 80%니까요. 320개 해서 환산량 단가 계산해 보니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끝난 거야. 4단계. 예. 자, 이제 또 공간이 부족하니까 지울게요. 이제 원가 계산 5단계. 완성품 월말 제공품 보겠습니다. 자, 선의선출법에 있어서 빠뜨리시면 안 되는 거, 얘 빠뜨리면 안 되죠. 자, 월초 제공품 110만 원을 일단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재료원가 환산량은 몇 개 있어요? 200개, 600개니까요 800개. 800개 곱하기 7,000원. 자, 가공원가 환산량은 몇 개 있어요? 300개, 600개니까요 900개 곱하기 6,000원. 이게 바로 완성품의 원가. 월말 제공품은 400개 40% 하니까
160개 7,000원이 되고, 가공원가는 80% 하면 320개 6,000원 하면 되죠. 그래서 완성품하고 제공품 원가 계산해 보니까요, 1210만 원이 되고, 제공품은 3040000이 되죠. 됐네? 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또 있는 거야. 뭐까지 계산해야 돼요? 당기, 순이익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결국에 요거에 대한 원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지울게요. 제품 계정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제품 계정. (7월 1일) 자, 기초자료 보니까요, 7월 1일에 100kg에 8,000원씩 해서 80만 원이에요. 자, 이제 당월 대체되는 거. 금액이 얼마였냐면 1210만 원이었대요. 얘가 몇 개였냐면 1100개였거든. 그 당월 제품 단가가 얼마냐면 1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판매 가능한 수량이 100개하고 1100개니까요 1200개죠 1200kg. 자, 이제 판매 수량하고요 월말 수량이 있는데 몇 개 팔았다고 되어 있냐면 여기 1000kg을 2만원에 팔았대요. 그럼 판매 수량은 1000kg이면 월말 재고 수량은 200kg이 되죠. 매출원가 계산해야 되겠네요. 매출원가. 자, 선의선출법이니까 얘는 쪼개지겠네. 자, 100kg은 전월에 넘어온 거 얼마? 8,000원씩. 당월분은 900kg은 당월에 11,000원씩. 얘가 바로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매출원가 금액이 10700,000이 됩니다. 자, 이제 뭐 계산해 봐야 돼요? 이익까지 계산해, 이익까지. 자, 이제 요거 가지고요 손익계산서 작성했고요. 손익계산서. 자, 먼저 매출은 1000kg 곱하기 2만원에서 2천만원이 되고요. 자, 매출 원가는 조금 전에 계산한 1070만원이 돼서 매출 총이익은 930만원이 되고, 이익 물어봤으니까 판관비 빼줘야죠. 판관비 다 더하니까요 342만원이 돼서 이익 계산하면 588만원이 됩니다. 다 풀어본 거예요. 즉, 이 문제는 먼저 제조원가 흐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현금주의, 발생주의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을 통해서 원가 계산, 이 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을 해라. 대신 이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원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점에 전량 투입되는 게 아니고 공정 진행에 따라 투입되는 걸로 해가지고요, 그걸 반영해서 종합원가 계산해서 완성품 원가 계산한 다음에 이 완성품을 이 제품으로 넘겨가지고요 선의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까지 이제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런 게 종합 문제라고.
어. 근데 다행히 이 문제는 원가 쪽에서만 섞어놨잖아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진다면 이제 일부 관리회계 문제도 섞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다 봤으니까요. 실제 답안 작성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지금 요구사항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각각 다 쪼개놓은 거죠. 요거는 이제 2차 시험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1차 시험이야 무슨 어떤 식으로 가도 답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요구사항 보니까 재료원가 금액 애매모호하죠. 재료원가? 구입량인지 사용량인지 일반적으로 사용량을 물어보겠지만 구입량이 있다면 애매모호할 수도 있거든.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써놨어요?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공품 계정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료원가는 바로 사용 금액을 말하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의 원가죠. 얼마 있어요? 1210만 원. 기말 제공품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 같은 문제지. 쪼갤 필요가 없어요. 자, 물음 3번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산해봤고 단기 수익률 계산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답에 보면 문제 분석이 있잖아요. 요걸 좀 보세요. 요게 뭐 다 하는 것도 굳이 봐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원가 관리회계는 나는 문제 푸는 것보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런 생각 갖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혹시 읽어보시다가 오타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욕은 하지 마시고 오타 있으면. 자, 이제 자료 정리. 문제 분석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거든. 빨리 답을 찾아야지. 우리 원가는 절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시간이 소비도 괜찮다니까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 자료 정리는 이제 문제를 보시고 내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리된 자료를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재료 원가 요거는 재료 T 계정을 통해서 찾아놨고 그 다음에 이익을 물어보는 거니까 제조 원가하고 판관비도 구분 한번 해보자. 급료 같은 경우는 8대2, 수수료는 9대1, 감가상각은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소모품은 다 영업부라고 그랬으니까 가공원가는 732만원, 판관비는 342만원이 되고 그러면 요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를 이용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하자 그 얘기죠. 자, 종합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 흐름들을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까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현황도 찾아보자. 월초 제품은 100kg, 단기 완성된 거 1100kg. 얘가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가 1000kg이라고 했으니까요. 월말 제품은 200kg이 되고 이렇게 기락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모범 답안.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과정도 봤어요. 요즘에는 거의 과정을 안 볼 가능성이 커. 왜 그러냐면 물음 자체가 딱딱 그냥 금액만 물어봤거든. 그래도 그러면 답만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래도 뭐라고 하지는 않겠죠. 답이 맞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혹시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서 단답형이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감점할 수도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필요한 자료는 써두는 게 좋겠죠. 짤막하게. 어찌됐든 요게 맞는지가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엄청 어렵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좀 써주면 점수를 좀 주겠죠. 그래서 달랑 답을 쓰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조금 과정을 써주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재료원가 계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 예. 자, 우리 물량 흐름을 봤는데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적고 싶으면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선수법이니까 완성품은 재료 원가는 200개, 가구 원가는 60% 300개, 당기작소 완성 물량은 100%, 월말 제공품은 40% 80%니까요. 160개, 320개에서 원가 요소별 환산량은 960, 1220이 되고 원가 고려해서 단가 계산하면 7,000원, 6,000원이 돼서 이제 원가 계산해 보니까요. 완성품이 1210만 원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더라. 자, 물음 2번은 월말 제공품만 물어본 거니까요. 그대로 쓰면 되죠. 자, 환산량 곱하기 단가 해서 월말 제공품은 3040000이 되고 이제 이익 계산하기 위해서 매출원가 쭉 보니까요. 월초는 100kg에 8,000원씩 80만 원이 되고 당월분은 1100kg 생산이 됐는데 1210만 원이니까요. 굳이 단가를 계산해 보면 11,000원이 되더라. 선의선수법이니까 월말 재고는 다 당월 생산분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11,000원 하게 되면 220만 원 계산이 돼서 이렇게 매출원가 찾을 수도 있죠. 단계 순이익이니까요. 얘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반영을 시켜주고 판관비는 아까 계산해놨던 거 그거 반영하게 되면 58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풀어보니까 이제 정리가 딱딱딱 되지만 아마 처음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딱 접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